비트코인이 5만 6천 달러의 중요한 지지선을 하회하며 4시간 동안 전체 네트워크에서 14억 4,500만 달러가 청산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백스텝을 밟아 당신을 태우러 온다는 말이 틀리지 않네요. 중국인민일보는 정부가 가상화폐 규정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금지 조치의 해제 조짐일까요? 폰지 사기에서 1,800만 달러를 회수한 미국 CFTC와 SEC 간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만 5,555달러로 급락하고 이더리움은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폴리마켓의 8월 거래량이 급증하며 예측 시장이가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암호화폐로 세계를 새롭게 측정하고 24시간 부의 비밀을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봅시다. 9월 4일 수요일 여기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입니다. 저는 마이클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의 24시간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오전 9시 5분에 55,676.52달러까지 떨어졌고 이후 빠르게 소폭 반등하여 5만 6천 달러 근처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1시간 이내에 완료되었으며 현재까지 지난 4시간 동안 전 네트워크에서 1억 4,500만 달러가 청산되었습니다. 이 중 롱 포지션 청산은 1.33억 달러에 달합니다. 청산 금액 중 비트코인은 5억 6,222만 9,050만 달러, 이더리움은 3,120만 6,680만 달러입니다. 비록 청산 후 가격이 반등했지만 현재 전 네트워크 자금 비율은 대다수 녹색을 띠고 있으며 시장은 일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계약 자금 비율은 0.0001%로 기준값의 10분의 1입니다. 시장에서 큰 하락을 목격한 투자자들은 기분이 좋지 않지만 아직 진입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다시 백스텝을 밟아 자신을 태우러 왔다고 은밀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소스 오브 밸류 데이터에 따르면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총 2억 8,800만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어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GBTC는 단일일 순유출 5,399만 5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현재 GBTC의 역사적 순유출은 1억 9,092만 달러입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미니 트러스트 ETF BTC는 단일일 순유출 0달러를 기록했으며 현재 BTC의 역사적 총 순유입은 3억 4,880만 달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총 자산 가치는 526.89억 달러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시가총액은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의 4.58%를 차지합니다. 역사적으로 누적 순유입은 173.12억 달러에 달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5만 6천 달러는 중요한 지지선이며 가격이 이 지점을 지키지 못하면 더 깊은 조정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는 또한 바닥을 잡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체인상 대출 시장의 8월 총 청산 금액이 4.36억 달러에 달하며 AAV가 그중 2.89억 달러를 차지해 약 6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이더리움 월간 체인상 대출 시장 청산 금액으로 2021년 5월에 약 6억 7,001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처럼 높은 청산 금액이 발생한 이유는 명백하며 8월에 이더리움 가격이 전월 대비 22% 하락하고 월간 최저점에서는 35% 하락했습니다. ETH가 DeFi 대출 플랫폼, 특히 AAV의 담보로 널리 사용되면서 가격 하락으로 많은 대출 담보의 가치가 감소했습니다. 대출 가치 비율이 요구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청산 파동이 일어났고 청산의 연쇄 효과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청산량이 급증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24시간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서 돈과 관련된 최신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 및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 암호화폐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인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 위치가 서구 세계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중국의 사법기관이 처리해야 할 가상화폐의 총량이 수십억 달러를 초과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등 다양한 주요 암호화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은 항상 중국의 정책 동향에 주목하며 중국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보도를 자주 합니다. 전 세계가 암호화폐를 점점 더 지지하는 환경에서 미국 선거가 암호화폐의 효과를 극대화했으니
중국이 어떻게 이와 무관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중국 인민법원 신문에 가상화폐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가상화폐가 사법 처리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언급하고 사법기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운영 규범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중국 사법기관이 처리해야 할 가상화폐 총량은 수십억 달러를 초과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등 여러 주요 암호화폐가 포함됩니다. 또한 지난달 트론 창립자 선의회는 관련 루머에 대해 논의하며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더 좋은 뉴스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민법원보가 중국 최고인민법원 소속의 매체기관으로 이 기사가 발행되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가 금지에서 규제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홍조 과학기술의 CEO 허이파는 중국이 시민들에게 현지 법정 통화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비트코인을 거래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맞아요. 중국이 암호화폐에서 180도 방향 전환을 한다면 이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제와 직접적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또한 2023년 중국에서의 가상화폐 범죄 사건 총량은 428건으로 이는 2022년 사건 금액의 12.36배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상화폐가 중국에서 주요 범죄 관련 가상자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호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법기관에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2017년과 2021년에 제정된 법률은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를 불법 금융으로 전환했습니다. 과거의 법률을 뒤엎어야 할까요? 좋은 소식을 기다려봅시다. 암호 자산이 과연 증권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증권으로 정의하는 것은 ESE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최근 SEC가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에 대한 경고 문서에서 암호 자산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암호화폐와 증권을 긴밀히 연결하려 했습니다. 이에 리플랩스의 법무 담당자 스튜어트 알더로티가 이를 간파하고 X에서 암호자산 증권이라는 용어는 법적 근거가 없는 허구의 용어로 어떤 법조문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SEC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판사를 오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그 외에도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CFTC입니다. SEC와 CFTC는 상품인지 증권인지 정의를 두고 조정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근 CFTC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올렸습니다. 최근 미국 CFTC는 상품 풀폰지 사기 사건에서 약 1,800만 달러의 디지털 자산을 성공적으로 회수했습니다. CFTC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오리건주 주민 샘 이쿠르티가 암호화폐 헤지펀드를 자처하는 기관에서 투자자를 사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샘 이쿠르티는 투자자들에게 순이익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펀드 성과가 불과 몇 개월 만에 98.99% 폭락한 심각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 판사 메리 로울랜드는 샘 이쿠르티 및 관련 법인에 총 2억 9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8,400만 달러는 고객 보상금으로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약 3,700만 달러는 불법 수익 반환금으로 부당 이득을 회수하는 데 쓰이며 최대 1억 1천만 달러는 민사 벌금으로 처벌을 의미합니다. Said that regulators should use the available tools that they have to issue new rules or guidance. CFTC의 소송은 사기와 자금 유용에 대한 혐의를 포함하며 보고서에 따르면 이쿠르티는 자신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했으나 자신이 주장한 암호화폐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해킹 공격으로 개인 비트코인을 잃은 경험만이 실제 암호 자산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와 관련된 불법 사건에 있어 CTC와 ESE는 각각 관여하고 있으며 두 기관 모두 암호화폐 분야를 자신의 규제하에 두고자 합니다. 향후 가상화폐는 어디로 기울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폴리마켓과 강력히 결합되었습니다.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상징하는 새로운 아이콘이 될까요?
미국이 어제 발표한 8월 ISM 제조업 지수는 47.15, 예상치인 47.5를 하회했으며 연속 5달 동안 50의 기준선 아래에 있어 제조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부진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같은 날 발표된 마켓 제조업 PMI 데이터도 47.9로 예상치와 전값인 48을 밑돌아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재차 제기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아침에 최저 55,600달러로 하락하여 55,55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숫자에 비트코인도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한때 8% 이상 급락하여 2,300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미국 증시 4개 주요 지수는 최근 발표된 데이터로 인해 미국 경제 위축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3일 모두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9.5%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2,789억 달러 증발, 미국 주식 역사상 최대 단일일 시가총액 하락 기록을 세웠고 TSMC ADR은 6.57% 하락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기술주 급락의 주요 원인은 분석가들이 AI 관련 주식의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높아 단기 내에 실질적인 수익을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공식 소환장을 발부해 이 선도 기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후퇴 상황에 있으며 좋은 소식은 잠금 해제가 곧 끝나며 터널 끝에 희망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현물 ETF는 출시 이후 전체 자금 순유출이 5억 2,480만 달러이며 그레이스케일의 ETHE는 26억 1천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순유출은 7월 23일에 4억 8천만 달러에서 점차 감소해 8월 30일에는 제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 대상은 엔비디아가 GPU 시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여러 제품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했는지 또는 경쟁업체의 칩을 구매한 고객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했는지 여부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회사가 경쟁 규정을 준수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또한 유사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엔비디아는 앞으로 더 많은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높은 벼가 먼저 베인다는 말이 있듯이 엔비디아가 가장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시장 상황과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보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의 거래량은 낮지만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되면 대량의 자금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만약 그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싶다면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서 바닥을 잡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폴리마켓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예측 시장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사건 결과의 토큰을 매매하여 시장 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측 시장은 한때 학계의 취미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급성장했습니다. 암호화폐 기반의 폴리마켓에서만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베팅 금액이 8억 달러에 가까워졌으며 이는 전체 업계의 기록을 크게 넘는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의 승률은 51%, 해리스의 승률은 49%입니다. 방금 지난 8월을 보면 폴리마켓의 거래량은 4.72억 달러를 넘어서며 모든 NPT 거래량의 총합을 초과했으며 월간 활성 사용자와 월간 신규 사용자 수도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폴리마켓은 블룸버그에 통합되었다는 새로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폴리마켓이 블룸버그 단말기에 정식 통합되었다. 폴리마켓 CEO 쉐인 코플란에 따르면 블룸버그 단말기에 예측 시장 폴리마켓의 배당률 데이터가 통합되었다. 이제 해당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 기술이 한때 정보 흐름을 변화시키는 변두리의 공상과학 아이디어였지만 현재는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수천만 명이 이미 폴리마켓의 예측을 사실의 출처로 삼아 세상의 현재를 이해하고 있다. 이번 통합은 정치적 추세와 선거 배당률 분석에서 예측 시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전통 금융기관이 암호화 기술을 점점 더 많이 채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What happened for us is we kept having these markets on these big events, the current thing, and the market would start getting shared organically and it would go viral and everyone would start seeing it, and then people would come and trade, and then they'd build habit and they'd say, hey, why do I need to go on Twitter and read the news and see all these disparate opinions?
when I can just go and see people with real money on the line, like a high signal probability that's fluctuating in real time. 26세의 청년과 7천만 달러, 이렇게 폴리마켓이 탄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탈릭 부테린에게 극찬받은 폴리마켓이 전통적인 도박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폴리마켓이 직면한 주요 문제는 효과적인 예측 정보를 얻는 데 있다. 현재의 예측 자금풀은 너무 작아서 대규모 베팅이 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뉴스보다 더 클 때가 많다. 현재 여론조사는 해리스를 더 지지하지만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의 승률이 더 높다는 것이 예의다. 그러나 폴리마켓 CEO 쉐인 코플란이 말했듯이 사용자의 습관은 조금씩 형성되며 일단 사용자가 습관을 들이면 이는 바이러스처럼 퍼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폴리마켓은 초기 비트코인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미래의 길은 험난하니 폴리마켓을 응원한다. 호주 모노크롬 현물 비트코인 ITF IBTC는 9월 3일 현재 1034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AUM은 약 1173.2만 달러입니다. 정보에 따르면 오픈AI CEO 샘 알트만이 전 세계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미국 내 인공지능, AI, 인프라 구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기 단계로는 미국 각 주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상 비용은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포리곤은 기존 에마티크 토큰을 새로운 폴 토큰으로 단계적으로 교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교환은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확장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으로 커뮤니티에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포리곤 생태계 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 비트팜즈는 8월에 233 비트코인을 생산하였고 이 중 147 비트코인을 판매하여 총 수익은 880만 달러입니다. 7월에는 86 비트코인을 추가로 생산하여 국가 보유고는 1103 비트코인에 달하며 2024년 8월 31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 5만 9천 달러를 기준으로 약 6,51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